어머님, 민준이 교육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는 그냥 민준이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손주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니. 이 모든 일은 저희 손주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기쁜 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요. 어머, 우리 민준이가 벌써?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니까.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당연히 돌봐줘야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세대가 다르면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걸. 그리고 그 다른 방법들이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손주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할머니.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민준이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민준이네 가족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걸어서 10분 거리. 이제 우리 민준이를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볶고 동그랑땡을 부치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딸아이도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우리 딸을 키울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줬었는데 벌써 30년도 더 지났네요. 음식을 다 싸서 큰 보자기에 묻고 나니 옆에서 신문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더군요. 많이도 쌌구만. 그럼요. 이사 온 첫날인데 우리 민준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 키울 때도 그랬죠. 하지만 그 적은 말 속에는 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표정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나는 그저 손주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네 새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사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민준이가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다.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보들보들한 볼, 따뜻한 체온, 우유 냄새 같은 향기. 이게 바로 할머니의 행복이죠. 민준이는 내 품에 폭 안겨서 방글방글 웃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새 집은 마음에 들어? 할머니 집이랑 가까워져서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좋아요. 이제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때 안쪽에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반듯한 자세, 정갈한 옷차림.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사위는 내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뭘. 당연한 걸 가지고. 사위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딸을 잘 챙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도 충실하죠. 하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진달까요?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래서 더 거리가 느껴지는, 가까워지고 싶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딸아이는 괜찮다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했지만 나는 늘 조금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식탁에 펼쳐놓으니 딸아이가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바쁘시잖아요. 뭐가 바빠? 엄마 할 일이 다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음식을 다 내려놓고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사온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거실, 넓은 창문,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가방에서 과자 봉지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챙긴 민준이 간식이었죠. 민준아, 이것 좀 봐.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쿠키 사왔어. 이거 먹으면서 놀아.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에게 과자를 건네주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위가 이쪽을 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이 뭐랄까 편하지 않았어요.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랄까.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한번 꾹 다물더니 다시 짐 정리하러 갔어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도 왔고요. 내가 싸온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푸고 민준이는 내 옆에 앉았죠.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민준이도 딸아이도 남편도. 하지만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돌봐주신다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순간 식탁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딸아이가 남편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민준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정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스마트폰은 하루 30분,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숙제는 스스로 하기, 9시에는 잠자리.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사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민준이를 돌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올바르게 자라려면 규칙이 필요하니까요. 아, 그래, 알겠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인가요? 우리 딸 키울 땐 그냥 사랑으로 키웠는데.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아프면 안아주고. 그게 다였어요. 물론 혼낼 땐 혼냈지만 이렇게까지 규칙을 정해놓진 않았죠. 하지만 사위 얼굴을 보니 이건 협상할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냥 따라야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위가 규칙이 참 많네. 나는 그냥 민준이 예뻐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 말도 맞고 사위 말도 맞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대가 다르니까. 요즘 애들은 저렇게 키운다더군. 남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 손주 좋아하는 간식 주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다 정해진 대로 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괜히 돌봐주겠다고 한 건 아닐까. 나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민준이를 보니 세상 모든 규칙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도 민준이는 사랑받고 자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민준이의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렜어요. 우리 손주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는 아직 세수도 안 한 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민준아, 할머니 왔어. 어서 세수하고 와. 할머니, 저 오늘 학교 가요.
민준이는 화장실로 달려갔고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딸아이와 사위는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나는 민준이 아침 식사를 챙기고 간식까지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소시지, 방울토마토까지 정성스럽게 담았죠. 민준아, 가방은 챙겼어? 아직요. 그럼 할머니가 싸줄게. 어서 밥 먹어. 나는 민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교과서, 공책, 필통, 물통 하나하나 확인하며 넣었어요. 준비물 목록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나 꼼꼼히 봤죠. 다 챙기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첫날부터 준비물 안 가져가서 혼나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다 챙겨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 민준이는 아침을 먹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가방을 매니 정말 초등학생 같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이제 혼자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할머니, 저 멋있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제일 멋있지. 학교까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내내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학교 앞에는 다른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새로 입학한 1학년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더군요. 나도 그 부모들처럼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재미있게 놀고 와. 민준이는 교실로 들어갔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할 거예요. 걱정 마.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는 벌써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계시더군요. 다들 손주 데리러 온 거죠.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민준이가 보였어요.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게 많이 뛰어논 것 같았어요. 학교 재미있었어? 네. 친구도 사귀었어요. 선생님도 좋으세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 집 가서 간식 먹자. 우리 집으로 와서 민준이에게 우유하고 과자를 줬습니다. 민준이는 신나서 과자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랑 놀았는지, 급식은 뭐가 나왔는지,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듣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 게임 좀 해도 돼요? 그래, 조금만 해. 민준이에게 내 휴대폰을 줬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깔려 있거든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나 봅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군요.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 오실 시간이야. 조금만 더요, 할머니. 그래, 그럼 조금만 더 하고 가자. 결국 민준이는 1시간 넘게 게임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즐거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딸아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준이도 잘 놀고 왔다. 그래, 우리 민준이 첫 등교 잘했구나. 그때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사위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도 사귀고, 할머니 집에서 게임도 했어요. 게임? 사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서 게임 많이 했어요.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게임을 얼마나 했나요? 글쎄, 1시간? 아니, 조금 넘었나? 어머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하루 30분만 허용하기로. 아, 그게 민준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사위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화를 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민준이에게 말했죠.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랑 할 얘기 있어. 아빠, 저 들어가. 민준이는 풀이 죽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민준이가 즐거워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어머님, 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자제력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면 알았네,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하지. 사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사위한테 혼났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게임을 조금 오래 시켰더니 안 된대. 30분만 해야 한대.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규칙이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민준이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못하게 해? 학교 첫날인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마음은 알겠네만 사위 입장도 생각해봐.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손주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시간까지 재가며 키워야 하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최대한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게임도 30분만 시키고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만 줬습니다. 하지만 어렵더군요. 민준이가 할머니, 조금만 더. 라고 하면 자꾸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민준이 얼굴이 어둡더군요.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말해봐. 뭔가 속상한 일 있었지?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혼냈어요. 준비물? 할머니가 다 챙겨줬잖아. 오늘 새로 받은 거예요. 미술 시간에 쓸 거. 아, 그랬구나. 어제 알림장에 적혀 있었는데 내가 못 봤나 봐요. 민준이가 혼난 게 내 탓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못 봤네. 내일은 꼭 챙겨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민준이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과자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기분 좀 풀어. 진짜요? 그럼 뭐 먹고 싶어? 민준이는 초콜릿하고 사탕을 골랐어요. 나는 흔쾌히 사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기분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에 와서 민준이는 과자를 먹으며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녁이 되어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저녁을 잘 안 먹더군요. 민준아,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사위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간식 주셨나요? 응. 조금. 조금 얼마나요? 과자랑 사탕? 사위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규칙을 어긴 거죠. 저녁 전에는 간식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 식사 습관이 망가져요. 그게 민준이가 학교에서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 기분 풀어주려고 과자 사준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렇게 손주 돌보는 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군요. 규칙을 따라야 하고 사위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나댄 건가? 괜히 돌보겠다고 한 건가? 민준이한테도 미안하고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나는 그저 민준이를 사랑할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사위가 정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임은 30분만,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민준이 스스로 하게 두기.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민준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숙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 어떤 숙제인데? 수학 문제도 풀어야 하고, 일기도 써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민준이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꺼내놓고 보니 정말 많더군요. 수학 문제집에는 한 페이지가 빼곡했고 일기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민준이가 수학 문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덧셈과 뺄셈 문제였는데 민준이는 아직 어려워하더군요. 나는 옆에 앉아서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 숫자를.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다 보니 어느새 내가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걸 공책에 베껴 쓰고요. 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가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가 문장을 만들어줬죠.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써봐. 네, 할머니. 민준이는 내가 말해주는 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림도 같이 그려줬어요. 색칠도 해주고 숙제를 다 끝내고 나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민준이.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사위가 뭐라고 했더라. 숙제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준이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도와주는 게 나쁜 건가요? 며칠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래, 무슨 일인가? 민준이 숙제 말인데요.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 있나? 민준이가 숙제를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누가 대신 해준 것 같다고. 그게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민준이가 어려워해서 그냥 조금만 도와줬어. 전화 너머로 사위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준이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은 도와주는 게 쉬워 보여도 나중에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알겠네. 미안해. 앞으로는 제발 지켜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손주 도와주는 것도 잘못인가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못하겠어. 규칙이 너무 많아. 뭐 하나 해주려고 하면 안 된대. 민준이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당신이 힘들겠구만. 힘든 정도가 아니야. 사위 눈치 보느라 민준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겠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왜 아니야? 내가 있으나 마나 한데.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는 당신이 필요해. 사위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남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하자 다짐했어요. 민준이 숙제를 절대 도와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모르겠어요. 민준아, 천천히 생각해봐. 할머니는 안 도와줄 거야. 왜요? 민준이가 혼자 해야 하니까. 민준이는 한참을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민준아, 울지 마. 천천히 해봐. 싫어요. 할머니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는데?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우는 민준이를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위가 화낼까봐. 규칙을 어기면 또 혼날까봐. 민준아, 그래도 혼자 해야 해.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볼게. 민준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숙제를 했습니다. 틀린 문제도 많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혼자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맞는 건가? 사위 말대로 하는 게 정말 민준이를 위한 건가?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저한테 나쁘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지우개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화냈어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래서 친구를 때리고 싶었어요. 나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화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때리면 안 돼.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친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지. 알았어요, 할머니. 민준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과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녁에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사위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며? 네, 왜 싸웠어? 친구가 제 지우개를 사위는 민준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응,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어. 그것만요. 응? 사위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친구가 너한테 나쁘게 했어도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봐.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친구가 잘못했는데 왜 민준이가 사과를 해야 하나요? 민준이는 피해자인데. 여보게 친구가 잘못했다고 하잖나. 어머님, 민준이가 배워야 합니다. 관계에서는 양쪽 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손주 하나 돌보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다 틀렸대요. 사위 눈에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나 봅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그만둘래. 민준이 돌보는 거. 왜? 나는 뭘 해도 틀렸대. 사위가 원하는 대로 못하겠어. 규칙도 못 지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민준이한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민준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돼? 딸아이랑 사위가 키우면 되지. 당신이 포기하면 민준이가 제일 슬퍼할 거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남편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건지. 사위와 나는 너무 달랐습니다. 생각도 방법도 모든 게 달랐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계속 민준이를 돌봐야 하나?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 손주는 사랑하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얼굴을 보면 모든 게 녹아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사위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인사를 해도 형식적이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2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데려올 때부터 얼굴이 빨갛고 열이 있더군요. 할머니 머리 아파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집에 가서 쉬자. 집에 와서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뜨끈뜨끈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어린이 감기약을 사왔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깨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고 자면 금방 나을 거야. 네, 할머니.
민준이는 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지켰어요. 열이 내리길 바라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니 열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어때요? 열이 좀 있었는데 약 먹이고 재웠어.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제가 퇴근하면 데리러 갈게요. 하지만 딸아이보다 사위가 먼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사위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민준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 지금 자고 있어. 사위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감기약이야. 약국에서 샀어.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셔야죠. 왜 임의로 약을 사서 먹입니까? 별로 심하지 않아서. 그냥 약국 약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 그건 어머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인 저희가 판단해야죠.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 하나 사주는 것도 잘못인가요? 미안하네. 내가 전화했어야 했는데. 네. 앞으로는 꼭 연락 주십시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일에는요.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니까 몸이 아프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사위는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이는 졸린 눈으로 일어났어요. 민준아, 아빠랑 집에 가자. 할머니, 할머니는 나중에 보자. 이제 가야지. 민준이는 내 눈을 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민준이를 보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위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뭔가요? 손주가 아파서 약 사준 게 잘못인가요? 병원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준이도 힘들 텐데. 약국 약으로 충분한데 왜 안 되는 건가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또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가 감기 걸려서 약 사줬는데 사위가 화냈어.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 말도 일리는 있어. 요즘은 그렇게들 하니까. 당신도 그래. 나 혼자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말 안 할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감기가 나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위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뭘 잘못할까봐.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잘했네. 선생님이 숙제를 잘했대요. 나는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한 숙제로 칭찬을 받았다니. 사위 방식이 맞았나 봐요. 그래도 민준이가 행복해하니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요. 민준이가 사탕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으로 준 사탕이었죠. 우와, 맛있겠다. 할머니도 드세요. 민준이는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자기가 먹고, 우리는 함께 사탕을 먹으며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어. 배 안 고파요. 딸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엄마, 민준이 간식 주셨어요? 아니, 사탕 하나 먹었어. 선생님이 주신 거. 언제요? 5시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간식을 주시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사탕 하나인데. 사탕 하나라도 뭔가를 먹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쳤습니다. 사탕 하나도 안 되나요? 선생님이 칭찬으로 주신 건데. 그것까지 통제해야 하나요? 알았네. 다음부턴 안 그러지. 네,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사위 눈에는 내가 그저 방해꾼일 뿐이구나.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수만 지적받는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그만두고 싶어.
매일매일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민준이가 민준이는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면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매일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사위 눈치 보고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손주 돌보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있잖아. 엄마가 당분간 민준이 못 돌봐줄 것 같아. 네? 왜요?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위 때문에 힘들다고 규칙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어떻게 말해요. 딸아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텐데.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크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요, 엄마. 푹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 이제 당분간 보지 못할 텐데. 민준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왜 안 오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다간 나도 망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보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고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아, 민준이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할머니 왜 안 와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좀 바빴어. 뒤에서 딸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잠깐만 들러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민준이와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내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나았어. 그럼 다시 민준이 보러 오는 거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할머니 좀 쉬셔야 해.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피해서 민준이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딸아이를 보내고 나니 오랜만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준이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위와 계속 부딪히며 민준이를 돌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 있을까요?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는 민준이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위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학교 운동회 있어요. 그래? 민준이 좋아하겠다. 엄마도 오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엄마 오셨으면 좋겠대요. 망설여졌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위를 만나는 게 두려웠죠. 엄마, 걱정 마세요. 사람 많으니까 부담 없을 거예요. 민준이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운동회 당일 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들 손주와 자녀를 응원하러 온 거죠. 나도 그 속에 섞여 민준이를 찾았어요. 할머니, 멀리서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민준이를 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 주인공이네. 할머니, 제가 달리기 시합 나가요.
그래? 할머니가 응원할게.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보여줬습니다. 운동복도 번호표도 친구들도. 나는 그 모든 걸 행복하게 바라봤어요. 역시 민준이가 옆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딸아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고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달리기에 나갔어요. 출발선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봤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우리 민준이 다치지 말고 즐겁게 뛰기를.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달렸어요. 작은 다리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예뻤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어요. 결승선을 통과한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봤어. 우리 민준이 최고였어.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를 빨개진 볼을 보니 너무 기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할머니, 어지러워요.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민준이를 안았어요. 멀리서 달려온 사위가 민준이를 내 품에서 가져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딸아이도 달려왔어요. 사위는 민준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물 마셔봐. 천천히. 민준이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옆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민준아, 아침 먹었어? 사위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조금? 왜?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딸아이를 봤어요. 아침에 뭐 먹었어? 빵이랑 우유요. 근데 민준이가 잘 안 먹더라고요.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에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움찔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준이한테 간식 주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아무것도 안 줬어.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하지만 사위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보며 물었어요. 민준아, 진짜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자 조금 받았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맞아. 어제였어요. 민준이가 잠깐 우리 집에 들렀을 때 과자를 줬었죠. 하지만 아침은 아니었어요. 저녁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줬어. 근데 그게 아침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녁에 과자 같은 간식을 먹으면 아침을 못 먹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아침을 거르고 운동을 하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규칙을 안 지키시고 그때마다 민준이가 피해를 봅니다. 나도 민준이 생각해서 그런 거네. 생각하셨으면 규칙을 지키셨어야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가 과자를 줘서 민준이가 아침을 못 먹었고 그래서 운동 중에 쓰러진 거니까요. 내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됐습니다. 앞으로는 민준이 돌봄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여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손주를 보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방식과 저희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계속 이러면 민준이만 힘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도 민준이 걱정해서. 당신도 봤잖아. 민준이가 쓰러졌어. 이게 몇 번째야. 사위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병원 가자. 할머니,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사위는 민준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딸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남편이 너무 화나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가봐. 민준이 걱정되잖아. 딸아이도 황급히 사위를 따라갔습니다. 운동장에 나만 남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대요? 손주에게 간식을 함부로 준 모양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네요. 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다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끝났어. 사위가 민준이 돌보지 말래. 무슨 일이 있었나? 민준이가 쓰러졌어. 내가 어제 과자를 줘서 아침을 못 먹고 운동하다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규칙을 안 지켜서. 하지만 사위도 너무 심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사위 입장에서는 나한테 화날 만해.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이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할머니구나.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할머니. 사위 말이 맞아요.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게 민준이한테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민준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 집에 가보는 게 어떨까? 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잖아. 대화는 해봐야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사위가 싫어할 거야. 그래도 가봐.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남편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사위가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죠? 그럼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딸아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위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나는 그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처럼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학교 가는 시간이겠구나. 점심은 뭘 먹었을까? 숙제는 잘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끔 내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차를 끓여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학교 앞 지나왔어. 그래? 민준이 봤어? 응? 친구들이랑 걸어가더군. 잘 지내는 것 같았어? 잘 모르겠어.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았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을 텐데.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민준이 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어머, 민준이 할머니시죠? 아, 네. 민준이 요즘 어때요?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힘들어해요? 네, 선생님이 민준이가 요즘 집중을 잘 못한대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할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대. 들었어. 내가 가봐야 하나?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필요한 건 아닐까? 가고 싶으면 가봐. 하지만 사위가 사위는 사위고 민준이는 민준이야. 당신이 민준이 걱정된다면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너무 사위만 신경 썼어요. 정작 중요한 건 민준이인데.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민준이는 어때? 전화 너머로 딸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사실은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집중도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랬구나. 엄마, 죄송해요.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힘들었구나.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괜찮아. 엄마도 잘못이 많았어. 그런데 민준이는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규칙을 못 지켜서 사위를 화나게 해서 결국 민준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걸까? 진짜 민준이를 위한다면 내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사위 방식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잠 안 와? 응. 민준이 생각하느라.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 사위 말도 들어봤어야 했는데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당신 방식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사위 방식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그냥 다른 거잖아. 그래, 나도 변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애들네 집에 가기로. 사과를 하기로. 그리고 다시 내가 민준이를 봐주면 어떨지 물어보기로. 오후에 사위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민준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딸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자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규칙을 안 지켰고 그 때문에 민준이가 힘들어했어. 다 내 잘못이야.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우리 딸 키울 때는 이랬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자네 생각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어머님, 민준이가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없어져서 민준이가 슬픈 거잖아. 그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번엔 정말 자네 방식대로 하겠어. 규칙도 지킬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사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합니다. 응?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운동의 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사위가 사과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원칙만 따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규칙만 강요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민준이를 위해서.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민준이한테 할머니는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밤에 자다가 할머니 찾으면서 울 때도 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방식이 정답일까? 민준이한테 정말 좋은 건 뭘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 없는 규칙은 의미가 없다는 걸.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다시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응, 말해봐. 함께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만의 방식도 아니고 어머니만의 방식도 아닌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변했어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함께 만들자. 그때 방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민준이가 내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민준이 볼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와 남편, 딸아이와 사위, 그리고 민준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민준이는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자, 그럼 이제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사위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사위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게임 시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응? 자네는 30분이라고 했지. 네. 하지만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1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었어. 민준이가 즐거워하니까.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시력과 중독성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야. 딸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주중에는 30분, 주말에는 1시간은 어때요? 절충안으로. 사위와 내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네, 그게 좋겠습니다. 종이에 첫 번째 규칙이 적혔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주중 30분, 주말 1시간. 우리가 함께 만든 첫 규칙이었어요. 다음은 간식이에요. 간식은 내가 너무 많이 줬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다만 시간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의논했습니다. 오후 4시 학교 후 한 번. 그리고 양은 적당히. 저녁 식사 2시간 전에는 주지 않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이 적혔습니다. 숙제는요?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나는 도와주고 싶었고 사위는 혼자 하게 두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완전히 도와주는 건 아니고 민준이가 정말 모를 때만 힌트 정도는? 사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힌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려주시거나 대신 해주시는 건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민준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응. 힘들겠지만 해볼게.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당신 말려줄게.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규칙들이 적혔습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예절, 학교 준비물, 하나하나 의논하며 만들었어요. 사위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말하고, 딸아이가 중간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뭔데? 민준이와 할머니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할머니랑 민준이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규칙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제가 규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할머니와 손주의 특별한 시간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어요. 고마워, 자네.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규칙이 적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할머니와 민준이의 특별한 시간. 자, 이제 다 만들었네요. 사위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6개의 규칙이 적혀 있었어요.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규칙들. 우리 모두 서명할까요? 사위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나부터 서명했어요. 그 다음 남편, 딸아이, 사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삐뚤빼뚤하게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 이 규칙은 우리 가족 모두의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 지킬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약속 지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믿어줘? 사위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당신도 변했잖아. 내가? 응? 사위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나도 변했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사위 생각도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서 집으로 왔어요. 4시에 간식을 줬습니다. 쿠키 3개와 우유 1잔. 적당한 양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간식을 먹고 나서 민준이는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돕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풀도록.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요. 이 문제 말이지? 할머니가 답은 안 알려줄게. 대신 힌트 줄까? 여기 그림을 잘 봐봐. 아, 알겠다. 민준이는 스스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혼자 해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민준이는 게임을 했어요.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민준아, 30분 됐어. 예전 같았으면 더 하고 싶다고 때를 썼을 텐데. 규칙을 정하고 나니까 민준이도 잘 지키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이와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오늘은 규칙 없는 날이야. 정말요? 그럼,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나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볼게. 민준이 노는 거 보는 게 좋아. 할머니는 저 보는 게 재미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 민준이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고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점심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 먹었어요. 치킨과 피자. 오늘은 규칙 없는 날이니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도 민준이 너무 사랑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오후에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민준이 잘 놀았나요? 응, 우리 민준이 신나게 놀았어.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자네도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우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민준이를 놓지 않길 잘했어요. 그리고 사위와 대화하길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 방법도 있고 사위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들이 만나면 더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규칙대로 생활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왔거든요. 민준이가 더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고 숙제 도와주고 싶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받은 100점이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봐요. 100점이에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제가 혼자 공부했어요. 할머니가 힌트만 주셨잖아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위 말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민준이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시험지를 사위에게 보여줬을 때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참아주셔서 민준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니야. 자네 방식이 맞았어. 아니에요. 어머님의 사랑과 제 방식이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웃으며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신나서 이것저것 떠들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규칙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준이도 잘 따랐고 나도 편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서로 이해해 줬어요. 어머님, 오늘 민준이 간식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아, 미안해.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 더 줬어. 괜찮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다음번에만 조심해 주세요. 응, 그럴게. 예전 같았으면 사위가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해해주고 다음을 기대했습니다. 나도 변했지만 사위도 많이 변했어요. 어느 토요일 민준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쿠키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반죽을 둥글게 만드는 거야.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반죽을 만졌습니다. 밀가루가 얼굴에 묻어서 웃긴 모습이었어요. 나도 민준이도 웃으며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빠랑 할머니가 쟤 때문에 싸웠잖아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민준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요? 할머니랑 아빠가 서로 민준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서 싸운 거지. 민준이 때문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다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랑 이제 친구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둘이 싸우면 슬펐거든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더 일찍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좋아졌잖아요. 민준이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어요. 민준이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네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식사 후에 사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규칙도 지키시고 민준이도 잘 돌봐주시고. 당연한 거야.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어머님한테 배웠습니다. 규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도 중요하다는 걸. 자네도 민준이를 사랑하잖아. 네.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규칙으로만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죠. 어머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안아주는 것도, 간식 주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나는 뭉클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 몰랐어요. 고마워, 자네.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민준이한테 할머니라는 소중한 사람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거실이 보였어요. 민준이가 딸아이랑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자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네, 어머님.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넉 달째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키도 크고 말도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했어요. 할머니, 제가 반장 됐어요. 정말? 대단한데. 친구들이 저를 뽑았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덕분? 할머니가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라고. 그랬었죠. 예전에 민준이가 친구랑 싸웠을 때 내가 얘기해 줬었어요. 민준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 민준이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저도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응? 왜? 할머니가 아빠랑 화해해서요. 그리고 약속 잘 지켜주셔서요. 민준이는 나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변화를, 노력을, 사랑을. 그날 밤 집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응. 민준이도 행복하고 사위랑도 잘 지내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당신이 옆에서 지지해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응, 우리 잘하고 있어. 5달째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트리를 꾸몄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높은 곳에 별을 달았어요. 할머니,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사위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함께 키우는 거죠. 그래, 함께.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어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이제 알아요.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걸. 서로 다른 방법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민준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아빠의 원칙 속에서. 그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나도 잘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같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나눌지 함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서 내 어깨까지 올라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우리 민준이. 민준이는 내게 달려와 안깁니다. 1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도, 사위도, 우리 가족 모두.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친구들 잘 도와준다고.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멋지네. 민준이는 혼자 가방을 정리하고 손을 씻고 숙제를 꺼냅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요. 그리고 4시가 되면 간식을 줍니다. 우리의 약속대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녀, 며느리, 사위와 육아 방식 때문에 힘드신가요? 손주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방식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사위와도 잘 지내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토요일마다 민준이와 보내는 특별한 시간.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위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 딸아이가 미소 지을 때,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손주를 키우는 건 특권입니다. 힘들지만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숙제 다 끝났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빨리도 했네. 그럼 이제 할머니랑 놀까? 네, 좋아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이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노력할 거예요. 할머니로서, 가족으로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가득하시길. 세대를 잇는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